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아주 독한 놈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항암 기전이 있을 거다. 안녕하세요. 바른수명연구소 소장 서준영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암 예방법에 이은 암 시리즈 3탄을 준비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제3대 국립암센터 원장을 역임하신 유근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암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위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 세계 1위라고 들었어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극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동양 3국이 아주 굉장히 높고요.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잘 알려진 바로 우리나라가 위암이 제일 높다는 그런 얘기.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위암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은 언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맞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 육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장병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쭉 그 연구를 해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장병이 높질 않아요. 심장병이 고지방식, 고단백질, 육류를 많이 섭취할 때 생긴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믿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은 심장병이 높아야 되는데 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그 동의를 하는 내용은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와인 속에는 이제 그런 항암 물질,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역설은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위암 패러독스는 어떤 건가요? 제가 좀 생소해서요. 그래서 위암도 그런 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위암은 박테리아가 일으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박테리아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이게 헬리코박터가 원인이면은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인구 집단이 많은 그런 국가에서는 당연히 위암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헬리코박터의 감염은 높은데 위암 발생률이 낮은 나라가 있고 또 반대로 위암의 발생률은 높은데 헬리코박터의 감염률은 낮은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건 일종의 패러독스다. 역설적인 내용이다. 헬리코박터 하면 저희가 CF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가 어떤 균인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헬리코박터균은 아주 독한 놈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주로 위장 내에서 살고 있어요. 위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한 산성의 물질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는 항상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나 불결한 그 병원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일단 섭취하게 되면 위에서 대부분 다 녹거나 죽어버립니다. 얘는 살아남아요. 적응이 잘 돼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진화가 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 미벽을 허물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게 오랫동안 만성화가 되면은 병변을 일으키는데 그게 암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한 7, 80%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히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제 발암 물질로 위벽을 자극하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죠. 저도 사실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검사 받을 때랑 최근에 검사 받을 때 안내해 주신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제 기억에 수년 전에는 이거 거의 다 있는 거라서 특별히 제균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아니 원하시면 하셔도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받았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하면서 세균 치료를 강력하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최근에 바뀐 게 있는지. 그게 이제 외국에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국립암센터 그 연구진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를 냈어요. 아, 국립암센터에서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생제를 써서 균을 죽이는 그런 연구를 뭐 임상시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연구를 했더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 그래서 그 결과에 근거해서 이제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제균 치료를 권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위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 대표님이 좀 위험이 높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치료 방침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아니라 다른 원인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한 20여 년 전부터 저희 코호트 연구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직접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은 원인인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들은 헬리코박터균의 균이지만 균의 세부적인 분류는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른 형태의 균이 아마 그 국가에서는 암을 일으키는데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인균으로 암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 과정을 좀 약화시키는 우리 인체를 좀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항암 기전이 있을 거다. 저희는 그거를 신선한 야채, 과일 거기에는 아주 많은 비타민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위암 발생 위험이 낮지 않겠느냐 가설을 세우고 그걸 연구를 했더니 저희 가설이 맞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범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먹는 짠 음식일 것이다.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위암의 발생률이 제일 높은 나라냐? 그것도 짠 음식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먹는 그 짠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소금 성분이죠. 이거는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양의 한 3배 정도 먹습니다, 우리가. 찌개, 탕, 이게 사실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 근데 그 내에는 그게 사실은 탕이라고 하는 게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면은 분명히 위암의 발생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헬리코박터균과의 상호 관계 작용을 많이 완화시켜주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해외 가도 사실 짠 음식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스페인 여행 갈 때 엄청 짜더라고요. 진짜죠. 아니 이분들은 이렇게 짜게 먹는데 왜 우리가 더 나트륨 섭취량이 많지 했는데 그게 탕이랑 저희가 물에 넣어서 먹어서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건가 보네.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위암 발생률이 많이 줄어든 편이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어떤 원인이 있나요? 지금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아주 제일 그 바람직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난 20, 30년 동안에 그 위암이에요. 분명히 그 위암이 그렇게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가 연구 논문도 썼는데 그걸 냉장고라고 냉장고요? 지져버렸어요. 냉장고 때문에 위암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냉장고에서 위암 주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냉장고가 집에 들어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선 사시사철 신선한 과일, 야채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김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야채를 못 먹으니까는 땅에 묻어놨다가 혹은 절여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요. 아마 상당한 부분 우리 국민의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바이타민이나 이런 항산화 물질들을 공급하는 신선한 야채, 과일 같은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봤던 거고 그래서 냉장고가 우리나라 위암을 감소시키는데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암 발생률이 떨어진 건 굉장히 다행인데 여전히 또 위암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위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암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충분한 그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 중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스트레스라는 것들이거든요. 스트레스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가 되느냐. 수치화를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느끼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쉬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암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밝혀진 대로 짜게 먹은 습관하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사실은 위암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위암이 다른 암보다 더 좀 정복하기 용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암은 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거든요.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몇십 분이면은 다 고통 없이 윗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서 조기 위암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위암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은 완치도 가능하다. 그럼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연령이 40대 이후 남자 여자 무조건 다 받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받기를 권장하고 있기도 해요. 대장 내시경이랑 좀 다르네요. 대장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받으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대장은 보통 5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이제 한 번 뭐 폴립이라는 게 있으면 2, 3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는데 위는 그만큼 많이 생기고 쉽게 또 찾아낼 수도 있고 아주 초기에 있는 위암은 물론 이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만 소위 생존율도 완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은 암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떤가요? 20, 30대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젊은데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암은 모든 종류의 암이 연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암으로부터 자유스럽지는 않아요. 그럼 가능하면 20대에 받는 것도 나쁜 할 수 방법 있으면 아니겠네요? 해야죠. 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서 받는 게 좋고. 20대, 30대 때 건강검진 회사에서 이렇게 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택하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제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위 내시경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젊은데도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꼭 받으라고 하는 걸 보고 위암은 젊을 때 걸릴 수 있는 암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담배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위암에 또 아주 안 좋은 위험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도 봤는데 이 베트남 동료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봤더니 거기는 물담배를 피는데 그 물담배가 우리가 쓰는 담배보다 담배잎이 독한 니코틴 함유량이 높은 그런 종류의 그 파이프 담배에 이렇게 물 통과해서 하는 것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결과를 보내줬는데 담배는 보통 폐암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폐암은 물론이고 위암의 발생률이 뭐 두세 배 높더라고. 이것처럼 사실은 담배가 위암에도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위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지켜가면 위암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과 비만을 주제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바른 수면 인터뷰 차탄도 기대해주세요.